오늘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매장을 운영 중인 사장님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경제 개념인 차익 가맹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게 되면 본사에 매달 일정한 금액의 로열티를 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수익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차익 가맹금이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상품이나 원재료 또는 부재료와 설비 같은 것들을 공급받을 때 시장 적정 도매 가격을 넘어서 가맹본부에 지급하게 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본부로부터 소스나 패티, 식용유 같은 필수 품목을 받거나 부동산 임차료를 낸 대가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본사가 이윤을 붙인 금액이 바로 차익 가맹금입니다. 마진이 일반적인 유통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하며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협력업체로부터 100만원에 사온 물건을 가맹점에 150만원에 넘겼다면 그 차익인 50만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결국 가맹본부가 물류 마진을 통해 챙기는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차익 가맹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수익 구조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장 핵심적인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식음료나 편의점 같은 소매 업종에서 매우 활발히 활용되는데 본사가 막강한 바잉 파워를 활용하여 원가를 낮추고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그 차액을 회사의 운영비와 수익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라 본사는 가맹점주들이 자신이 내는 비용을 명확히 알고 관리하도록 정보공개서에 차익 가맹금의 상세 내역과 비중을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본사가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 품목에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을 붙이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차익 가맹금이 우리나라에서 발달하게 된 배경을 보면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국적인 광고와 홍보를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매출액의 3%에서 5% 정도를 로열티로 꼬박꼬박 받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초기 가맹점주의 심리적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로열티를 안 받거나 아주 낮게 설정하는 대신 재료값의 마진을 녹여내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로열티가 없거나 적으니 심리적으로는 부담이 적다고 느낄 수 있으며 본사는 가맹점이 망하지 않고 물건만 계속 주문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또 프랜차이즈의 생명인 전국적인 맛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어느 매장에서나 수준 높은 음식을 드시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본사가 직접 검수한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검수와 배송에 들어가는 운영 비용을 마진 형태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본사가 가입비나 교육비 같은 초기 비용을 대폭 할인해주며 창업자들을 유혹하는데 사실은 매일 들어오는 식자재 가격에 그 비용을 나눠서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마진율 정보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며 정보의 불균형을 악용하여 본사가 폭리를 취하는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점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정부의 감시가 매우 엄격해지면서 이러한 수익 구조가 점점 투명하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차익 가맹금 방식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가맹본부가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신메뉴를 개발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점주들 또한 장사가 아주 잘 될 때 매출에 비례해서 엄청난 로열티를 떼이지 않아도 되니 열심히 일한 만큼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본사가 수백 개의 매장 물량을 한꺼번에 계약하여 대량 구매의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면 개별 점주가 혼자서 장을 볼 때보다 훨씬 저렴하고 질 좋은 원재료를 공급받는 효과도 있습니다. 엄격하게 관리된 품질의 식재료를 제공받으니
조리법만 잘 지키면 초보 창업자도 전문가 수준의 맛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반대로 단점도 무시할 수 없는데 본사가 공급 원가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점주들은 산 재료가 적정한 가격인지 판단할 수 없어서 불안함을 안고 장사를 해야 합니다. 본사가 수익을 더 내려고 필수 품목의 범위를 너무 넓게 설정하여 시중에서 흔히 살 수 있는 휴지나 세제까지 비싼 마진을 붙여 강매할 경우 점주의 영업이익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행태는 본사가 가진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전형적인 갑질 행위로 낙인 찍히기 쉬우며 결국 브랜드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먹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수익성 악화에 참다 못한 점주들이 본사를 향해 단합하여 거액의 반환 청구 소송을 벌이는 일이 빈번하며 이 과정에서 본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산업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로열티 제도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지만 매출을 투명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자영업 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가맹본부가 이미 거둬들인 과거의 엄청난 마진을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의 일부로 봐야 하는지 법적인 해석도 사안마다 달라 혼란은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본사가 작성하는 정보공개서에 전체 가맹점의 평균적인 차익 가맹금 지불액과 매출 대비 비중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계약 체결 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가맹 계약서에도 어떤 품목에 몇 %의 마진이 붙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두어야 나중에 예상치 못한 가격 인상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와 점주 단체가 분기별로 머리를 맞대고 원가 상승 요인을 분석하며 적정한 공급가를 합의하는 민주적인 소통 절차도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본사만 배불리는 구조가 아니라 점주가 돈을 벌어야 본사도 산다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익 배분 모델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사 내부적으로도 투명한 물류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비용 집행과 이익 배분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중요한 법원 판결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글로벌 피자 브랜드인 한국 피자헛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계약서에도 없는 어드민피라는 이름의 마진을 임의로 떼어갔다며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본사가 점주들의 명확한 합의나 서면 동의 없이 차익 가맹금을 수취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사가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점주들로부터 걷어간 약 210억 원을 모두 돌려주라고 명령하며 점주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치킨업계의 큰손인 BHC 역시 비슷한 논란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며 계약서상의 문구 하나하나가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년에서 2년 사이 고물가 시대가 닥치면서 수익이 줄어든 피자나 치킨, 그리고 커피와 베이커리 업종의 많은 점주가 집단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 외식 프랜차이즈의 무려 90%가 로열티가 아닌 마진 구조에 의존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식적인 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맹점 하나가 한 해에 평균적으로 2,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차익 가맹금으로 본사에 상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가맹점 매출의 평균 4.2%나 차지하는 적지 않은 비율이며 영업이익률이 낮은 외식업의 특성상 점주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정부는 2018년 이후 정보공개서에 차익 가맹금의 상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깜깜이 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가 갑작스럽게 공급가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한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의 가격을 단 1원이라도 올리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점주 협의체와 사전에 성실히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협의 절차를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한 뒤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매출액의 최대 2%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기사들을 보면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를 내리지 않으며 차익 감행금을 교묘하게 유지하는 본사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직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양심적인 브랜드들은 이러한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예 유통 마진을 포기하고 매출의 일부를 투명하게 로열티로 받는 글로벌 표준 모델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사와 가맹점이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함께 돈을 버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만 롱런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시거나 지금 힘겹게 식당을 운영 중인 모든 사장님은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본사의 정보 공개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정보지만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의 새로운 일상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